자,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요. 다스는 누구 거? BBK 투자금 유일하게 회수한 회사가 다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었냐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털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검찰에 수사 의뢰해가지고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스가 BBK 투자금 190억 투자했다 140억 돌려받았나요? 회수를 한 유일한 회사다. 무슨 수로 가능했을까?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1987년 정세영 회장 지시로 정세영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여기 이거죠. 현대자동차 했던 포니정이죠. 이 양반. 유명한 포니정 정세영 회장님 돌아가셨는데요. 그 당시 이제 정세영 회장 지시로 대부기공 현재 다스가 됐는데 이게 설립이 되고 현대차에 납품을 하게 된 거죠. 원래 하고 있었대요. 현대차에. 근데 당시에 MB가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이게 설립이 된 거죠. 그런데 2000년에 이상은 씨의 도곡당 땅 매매된 157억이 다스에 투자가 되는데 다스의 190억을 BBK에 투자를 한 겁니다. 이 다스라는 회사가. 큰 돈도 없는데 도곡동 땅 팔아도 157억을 다스에 집어넣었다. 그 다스의 돈을 190억을 BBK에 투자하는. 복잡해요. 2007년에 BBK 김경준의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다 패소합니다. 돈 못 돌려받아요. 근데 2008년에 연매출 4천억으로 급성장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권 이후에 연매출 1,000억씩 증가. 이때 많이 컸다 그 얘기죠 회사가. 2010년에 최대 주주 김재정 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했다. 이게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MB 청와대 TF팀까지 꾸려서 긴밀히 대응했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시영 이 아들인데요. 다스 해외 영업팀 과장으로 입사한 게 2010년입니다. 그리고 11년에 김경준은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을 송금합니다. 이거는 외교부가 나서서 이 스위스 동결 계좌를 풀었다 하는 지금 의혹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017년에 이시영은 10년에 과장으로 들어갔는데 2017년에 해외 법인 9곳 중에 4곳의 대표로 선임되고 MB 측근들은 다스 요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경영인은 기업에서 가능하면 어떻게 이렇게 2010년에 과장으로 들어가서 재무 책임자까지 올라가는지 모셔다가 한번 강연 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스는 누구 거예요? MB, 예? 왜 그래? 왜 방해 인사하는데 하기도 깔끔하게 좀 둬. 왜요? 인사한 거 보고 나서 물어본 건데 뭘? 보겠다 숙인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저는 하는데 물어본 거 아니야. 다스 누구 거? 다스. 아 진짜. 사실 지금 검찰 내부에는 내부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런 어떤 각종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스는 과연 누구의 것이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는 그 서류가 검찰 캐비넷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도 지금 현재 그 현직 검사로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국민한테 석고대죄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캐비넷을 열어서 네. 저는 솔직하게 여기서 다시 털고 가지 않으면 예. 검찰 개혁도 그 겉핥기에만 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최대 주주의 아들을 제치고 해외법인의 대표를 차지해 가고 있다. 자신과 무관한 회사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그 회사의 알짜 해외법인들은 다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다. 진짜 의사결정과는 결정권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인 거죠. 예. 단순히 진짜 회사 주인이 누구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이 문제는 일단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단정해서만 말씀하시는 건 좀 삼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BBK 개미 투자자 5천 명이 받을 돈 이게 이제 엉뚱한 돈으로 들어갔다 해서 이제 검찰 고발이 된 겁니다. 스위스 은행에 있던 김경준 계좌에서 동결돼 있던 계좌가 풀리면서 140억 원이 다스로 송금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이 아니냐는 의심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동결은 미 연방정부 스위스 정부 동결을 청와대 외교부 검찰에 나서 동결 해제했다. 지금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동결 계좌를 어떻게 풀었냐. 그리고 재판 결과 우리 돈인데 엉뚱하게 왜
우리한테 나눠줄 돈을 다스에 보냈냐 이래서 지금 피해자들이 이제 고발을 해서 검찰이 이 적극 수사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제가요, 지금 뭐 전직 대통령인 MB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종결 검찰이 수사해서 죄 없다는데 내 거 아니라는데 도대체가 저 MBN 뉴스와이드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는? 응? 그리고 검찰이 빨리 답을 내서 좀 제발 좀 나 좀 이거 멍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럴 거예요. 저는요, 여기 오늘 나오신 패널들께서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한 답을 줄 패널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걸 다스 주인 찾아주기 이걸 뭐하러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의 실현. 궁금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의로움 실현하는 거죠. 정의 사회를 실현하는 거죠. 아니, 이제 그렇죠. 뭐 좀. 예. 그리고 그 뒤에 그때 이거 하는 뭐 없어요? 아니 그때 이제 쟁점이 다스의 이명박 대통령 거면은 다스가 투자한 BBK가 많은 개미 투자자를 울렸는데 그 울린 당사자가 결국에는 MB가 되는 거고 되니까. 그런 사람이 주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 바로 문제였죠. 네. 또 잘 하셨잖아요 대통령. 별일 없잖아요 지금. 까마귀가 오래 할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할애할 가치가 충분하다. 노영희 변호사부터 말씀 주십시오. 지금 이제 그 의심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 LA 총영사였던 그 김재수 씨가 중간에서 거리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누나인 에리카 김, 그러니까 김경준 씨의 누나, 그다음에 아내 이보라 씨에 대해서 뭐 범죄인 인도 청구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위스 계좌에 들어있던 그 돈을 이명박 정부 때의 뭐 이쪽으로 넘기려는 그런 합의서가 작성된 거다.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스위스 계좌에 동결되어 있던 그 돈을 외교부가 풀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청와대 TF팀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속세 관련해서 물납 주식이 가능하게 했던 거는 국세청에서 이제 했다는 얘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겠죠. 아, 보통 사람이라면은 잘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합니까? 정말 저도 대통령이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수로 가능했을까? 박상현 박사님. 네. 아니 노영희 변호사 얘기하는 게 확실히 와닿습니다. 얼마나 막강한 힘이었으면은 스위스 비밀 계좌가 풀리고 돈이 다스로 들어가고 투자자는 다 손실 보고 이 한 회사만 들어간다. 어떤 힘이었을까요? 근데 지금도 하나 궁금한 게 박상현 박사 아세요? 스위스 계좌 풀렸다 그랬죠. 그럼 스위스 계좌에는 실제로 돈이 140억이 있었던 거예요? 1,400억이 있었던 거예요? 뭐 얼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아세요? 스위스 비밀 계좌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저한테 묻습니까? 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청와대 물어보시죠. 그 얘기는 나온 게 없잖아요, 보도가. 아니, 얼마가 있었는데 그 돈에서 물어보시죠. 140억이 나왔다든지 그건 그게 없잖아요. 안 지금. 밝히죠. 아니, 근데 그 140억이 송금된 건 확인이 된 거예요. 예, 만약에 140억보다 더 많았다면 당연히 김경준한테. 제가 봤을 때는 140억만 가져갔을 리가 없어요. 스위스 계좌에 140억밖에 없었겠죠. 그렇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넘어간 돈을 그러고 그러면은 아니 그건 아니고요. 190억을 투자했는데 이미 50억은 받았죠. 그러니까. 이미 받았었죠. 스위스 계좌 중에서 남아있는 거가 140억을 뺀 거고 제가 듣기로는 스위스 계좌에 김경준이가 280몇억인가를 넣은 걸로 그거를 그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그걸 확인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미국 정부로부터 정보를 드러낸 것도 상당히 대단한. 이게 동결되기 전에 빼버린 거죠. 아니 만약에 거기에 돈이 더 있었다면 왜 원금만 회수합니까? 이자도 투자한 사람은 당연히 이윤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건데. 언뜻 들어온 140억 네, 그럼 당연히 더 가져와야죠. 280억 있었다면요. 아마 돈을 뽑는데도 좀 눈치가 보였겠죠. 국민들은 다 손해를 보고 있는데 자신만 다 가져간다? 아마 그래서. 아니 140억을 뽑는 그 거보다 힘은 200억을 뽑으나. 뭐냐. 슈퍼파워의 힘이다. 슈퍼파워의 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왜 이종훈 시장님 뭐. 아니. 일단 지금 그 합의서 이게 지금 시사인이 특종한 그 합의서를 바탕으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김경준과 그다음에 다스 측이 합의한 거에 의하면 우리가 190억을 투자했으므로 근데 너 50억만 줬으니까 140억을 내놔라는 합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40억이 인출이 됐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 핵심이 그겁니다. 미국의 연방 판사가 지금 판결을 내린 거예요. 스위스 계좌를 동결해라. 근데
그 미국의 판사가 요청하고 스위스의 그 은행이 동결한 계좌라면 사실상 미국의 판사가 다시 그걸 철회하지 않으면 동결된 게 풀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판사가 그것을 해제하려면 감옥에 있는 지금 김경준이 그걸 해제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판사한테 불가능하죠. 그러면 다리를 놓은 사람은 분명히 LA 총영사일 것이다. 김재수. 근데 봤더니 김재수는 당시 그 전에 총영사가 되기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측, 그러니까 이명박 그 대통령 측의 변호사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의 그 이 국적은 영주권,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LA 총영사를 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였던 사람을 왜 LA 총영사를 했을까? 또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행사했던, 그러니까 그 TF팀의 회의까지도 참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김재수 총영사가 이 판사에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으면, 연결고리가 아니었으면 그런 의혹이 이거는 풀려야 된다 그 말씀이죠. 불가능하다. 즉 김재수 총영사가 이 모든 해명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예, 그거는 차명진 전 의원은 이거 맞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이렇죠. 그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실은 밝혀진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 그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사실 이래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MB 정권 때 제가 의원할 때 빙빙 돌리지 말고. 예, 하여튼 네, 오늘은 조금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MB 정권 때 그 MB가 처음에 대통령 되기 전에 제가 보면 정무위원회에 있으면서 2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BBK 방어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지는 다 쓰는 MB 게 아니다. 그런데 제가 내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라고 한 게 첫 번째 단서가 뭐였냐면 대선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MB가 광운대에서 강연한 게 나와요. 내가 다스를 만들어서 BBK 설립했다고. 예, 돈으로 BBK를 설립해서 돈으로 돈 버는 이런 거를 내가 참 길을 만들어놨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펀드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었으니까. 예, 맞아요. 이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이상하다. 그러면. 예. 뭐라고 하셨는지 들어보세요. 네. 확실하게 내가 설립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영상입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회박 정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허가 나왔습니다. 그 정권회사라는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 부분의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정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권회사는 금융감독원에다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 6개월 걸렸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6개월 걸렸는데 그것이 이제 나오면은 금융감독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정권회사를 만들면은 수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익이 어떻게 나겠냐는 걸 연도별로 뽑아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첫 년도부터 이익이 난다는 계획을 넣었죠. 제가 하는 이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도의 기술을 한국 금융계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의 흑자가 나는 정권회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BBK 투자자문회사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9월 말로 28.8% 이익이 났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또 나름대로 그 토건업만 하다가 금융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그 비전을 제시하는 거였는데 저걸 보면서 제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정권 잡고 나니까 솔직히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정봉주가 제 친구인데 정봉주한테도 너 잘못 짚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합리적 의심 첫 번째. 다스가 그 BBK에 투자금 한 거를 전부 다 전액 회수했다 그러대요. 야, 이거는 사실 만약에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거라도 저렇게 하면은 이게 저 같으면 못 하겠어요, 이거. 그죠? 사람들이 의심을 할까 봐. 네. 그런데 그냥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되게 대단히 이제 이 다스에 대한 애착이 크시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제가 첫 번째 합리적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스 거는 누구 겁니까? 해서 제가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에 오늘 너무 쉽게 가려고 그러나? 다음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참. 제가 좀 얘기를 좀 받으면요. 그러니까 문제의 요지는 BBK에다 투자를 했는데 많은 회사들이 부도를 났는데 다스만 유일하게 전액을 다 환수받았죠. 돌려받은 건지 뭐 뺏어온 그중에서 건지. 그래서 이것이 억울하다고 장용호 옵셔널 캐피탈 대표이사가 고발장을 냈는데 그 내용이 2011년 당시에 청와대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문건의 내용이 뭐냐면 LA 총영사가 다스 관계자를 불러서 투자금 회수 대책 회의를 했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다스 보고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자금 회수에 필요한 보고서를 지시하고 만드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 이 청와대 문건, 총영사, 행정관 이 공통점은 바로 한 사람. 지금 조금 전에 나오고 있는 다스가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키 이명박 대통령만이 청와대 문건도 LA 총영사도 청와대 행정관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 BBK 투자금을 환수받은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움직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가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현성 부원장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앵커께서도 잠깐 얘기 주셨는데 이제 다스가 누구 거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개인이 그냥 개인 갖고 있고 개인 아들이 그냥 출세하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저도 사실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세 가지 점에서 꼭 여러분들이 왜 이게 다스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다스가 이명박 소유가 되면 다스는 BBK 주가 조정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그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7년에 대선 당시에 경선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게 이 다스 BBK 주가 조작 문제였어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렇게 당선된 거예요. 거짓말로 당선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다스가 주인이 되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일 거라는 증거가 이명박 대통령일 거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한다스는 된다는 게 이제 노회찬 의원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저는 한 가지가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감추려고 꼭 재집권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군도 국정원도 다 동원해갖고 댓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박근혜 정부를 만든 거예요. 이건 정말로 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죄입니다. 그건 또 오바다, 오바. 그리고 다 그렇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댓글 달고 선거운동하고 이런 부분을. 얼마나 절박했으면 재집권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다스 숨기려고 무슨 재집권을 해요? 그거는 좀 말도 안 된다.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포함된 거죠. 이거 하나만인 게 아니라. 아니 이거 아까 지적한 대로 그거 BBK 동영상 나왔는데도 찍었잖아요. 믿고. 그래서 그때 그 정무위에 계셨다면서요. 네. 그 방어하는데 아주 주력했던 팀에 계셨던 거 아니에요? 차명진 의원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는 정봉주 참 이상하다 했다는데. 그 정봉주하고도 그때 그때 이제 MB가 사실은 톡업만 해가지고 이 금융을 몰라서 MB가 당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하여튼 요즘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2번이 궁금하네요. 그런데 한 말씀만. 근데 우리가 일단 박근혜 정부가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부에 대해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왜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셔서 이 표를 찍어준 또 많은 중도나 많은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은 그럼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 아니고 속았다는 것 때문에 그걸 밝혀야 된다. 조작하고 공작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아주 다스 주인이 누구든 덮어버렸으면 좋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니까 조심들 해서 이 상황을 좀 더 살펴주시는데 7시 3분이 돼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냐? 왜? 지금 MB 천암 땅에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으로.
땅도 많은데 또 주식으로 상속된 이유는 뭐냐 이런 게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은 수백만 평의 땅을 보유한 MB 처남 김재정 씨는 왜 땅을 못 파는 거예요? 땅 팔아서 돈을 쓰든지 갚든지 하면 되는데 MB가의 남다른 가족의 아니냐 뭐 이런 비유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남다른 조카사랑 이상은 왜 조카 이시영을 자기 아들 자꾸 제끼고 아들은 그리고 조카 알짜법인 대표로 만들어줄까? 남다른 형님 처남사랑. MB는 또 왜 이상은 김재정 형과 처남에 대해서 BBK 투자 자금 회수위에서 외교부까지 움직여가지고 보니까 아니라니까 그 돈을 그렇게 챙겨줬을까? 남다른 이서방 사랑 김재정 이제 저 측에서 보면 처가에서 보면 이서방이죠. 부동산 47곳 보유한 땅 부자가 김재정 씨가 왜 MB 190만 원 가압류를 그냥 둘까? 이게 좀 상식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남다른 처남 사람. MB는 또 처남 김재정 씨에게 상속세 낼 돈 없는 처남 떼기에 TF팀까지 청와대에 차렸다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 때문에 이런 이제 자꾸 의심들이 되는 거예요. 김재정 부인 빚 2억을 못 갚아서 집에 가압류 당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47곳 보유한 땅은 다 어디 간 거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2007년 검찰 발표. 이상은 씨 도곡동 땅 지분 제3자 재산으로 보인다. 근데 누군지는 검찰이 잘 안 보인다. 안 가르쳐주고 끝났죠. 검찰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가족애가 남달라 잘 사는 것 같다. 그래서 다 쓰는 누구 거냐. 이명박 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에게 쉽고 간단한 해결 방법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도곡동 땅 경우만 하더라도 이 땅을 팔아서 받은 돈 263억 원 중에서 자신의 몫인 145억 원이 과연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었는지 그 후 12년 동안 그 돈의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 통장 사본을 공개하면 될 문제입니다. 김재정 씨는 매형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 처남 매부 간에 이 정도 쉬운 일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BBK 얘기도 그렇고 위장 전입 관련 얘기도 그렇고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사고 판 적이 없다 그랬는데 사고 판 게 나온 것도 박 후보 캠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언론이 취재하셔서 밝힌 얘기들입니다. 근데 여권도 아니고 언론이 하신 거예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질문이 대답할 만한 것이면 대답하고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뭐 비방과 음해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BBK 건에 관해서도 저는 그 회사에 주식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무책임한 폭로전이 아무리 정치라고 하지만은 한계를 벗어나고 너무나도 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82년도에 이 땅을 김재정 씨 앞으로 등기 이전했는데요. 그때 등기 이전한 이유는 무엇이죠? 제가 그 산이 못 쓰는 사이지만 50만 평 큰 산을 갖고 있는 것이 뭐 벌써 몇 년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산이기 때문에 실은 제가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김재정 사장에게. 김재정 사장이 뭐 그런 개발 업무를 회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팔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아마 이름을 사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이 산이 상당히 오지에 있죠. 저들이 가봤는데 마을에서 산을 두세 개 넘어야 당도하는 그런 오지에 있던데 그렇죠. 근데 후보님께서도 이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김재정 씨는 왜 취득하셨죠? 제가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팔 수 없으니까 아마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뭐 산다고 해서 뭐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 후보님 재산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왜 이 땅을 굳이 처분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보다는 그 50만 평 산을 임야를 뭐 제가 갖고 있어 아무 소용도 없고 그 하여튼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다고 어디 복덕방에 내놓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으니까 아마 가까운 그 김재정 사장에게 이거 좀 팔아라 너 그 회사 그런 거 하는데 아니냐고 해서 제가 부탁을 했던 겁니다.
이 관련해서 뭔가 의문을 좀 풀어줄 분 계세요? MB 천안 김재정이 왜 땅을 못 팔아요? 땅을 그렇게 이거 일반인이 가지고 있기에는 엄청난 규모의 땅 아니에요 지금? 네. 노영희 변호사는 답을 잘 써놓으셨네요. 더 이상 할 말 뭐 말할 필요가 있을까? 패스. 부동산학 아니 근데 그거는 박사시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어차피 뭐. 뭘요? 이 부동산 이 저 근저당 190만 원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근저당 설정돼 있는 땅은 매매가 불가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상관이 없죠. 네, 상관없어요. 네, 190만 원 갚으면 되는 거죠. 갚으면 되는 거니까. 네. 저는 패스입니다. 일단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피하겠다는 거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뭐야, 처음부터 피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갑자기 제가 받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볼래요? 그 땅 못 파는 이유가 근저당을 설정돼 있다라는 게 가장 요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190만 원짜리 근저당은 다시 근저당 갚으면 그 소유권이 그 행사할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그걸 뭐 근저당보다는 오히려 저는 땅값이 아직도 더 그 올라야 되는데 아직 안 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안 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김재정 씨 소유로 돼 있는 땅이 충북 옥천, 충남 당진, 경기 화성, 경기 가평, 경북 구미 군위, 대전 유성 등 전국의 47곳에 67만 평이나 되거든요. 근데 재임 중에 갑자기 용도 변경돼서 임야나 개발 제한 지역들이 막 풀립니다. 그래서 경북 구미가 몇백만 원짜리 불모지였는데 2008년에 국책사업 가온누리 테마파크가 지정되면서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고요. 뉴타운에 사둔 땅도 이상은 씨라든가 큰형, 그 큰 누나, 여동생, 큰 조카 이름 소유의 뉴타운 땅인데 은평구 뉴타운 지구로 개발되면서 아주 그 땅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아직도 땅값이 더 오를 때가 많기 때문에 팔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분? 뭐 일단 근데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자 지금 김재정 씨는 고인이 되긴 했지만 지금 이 다스를 소유하고 또 이렇게 수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땅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이 풀린 상황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인 권모 씨가 전혀 행사를 하지 않은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였지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신의 자식들이 왜 이 다스에 취직을 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이 다스의 주식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자신의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만큼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의혹이 계속 이상한 얘기 이상하다. 일단 김현정 부원장 갔다 오죠. 일단 한 사람은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남 거는 아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처남 거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 물납을 할 때 주식으로 물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은 5, 6억 평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큰 대주주였던 48%를 주주를 가지고 있던 김재정 씨가 주식을 물납하면서 상속세를 내면서 19% 소유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그 소유주가 김재정 씨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건 왜 기획재정부는 캠코를 통해서 그 주식을 계속해서 유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느냐 아니면 누가 그걸 유찰시키고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스의 소유주는 그 뒤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영 박사. 캠코까지도 캠코의 통상적인 업무로서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서 엄청난 힘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 또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딱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누군가에서 엄청난 파고가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그 지금 질문의 내용이 왜 땅을 못 파느냐. 김재정 씨의 땅이 아니니까 못 파는 거죠. 그걸 왜 물으세요? 그거 당연한 걸. 당연한 걸.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 이래. 지금 중요한 논점은 뭐냐면 김재정 씨가 왜 현찰이 없다 쳐더라도 자기가 땅이 많은데 땅으로 세금을 안 내고 왜 다스 주식으로 세금을 냈냐.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김재정 씨가 이 다스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오를 거를 몰랐다든지 다스 주식이 오르는 게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50만이었는데요, 의원님. 그런데 이제 요즘에 또 그냥 막 의원님 아까 판단이 비상장 그 당시에도 50만이었는데. 합리적 의심 1 그거 만 원에 팔았다. 의심 1 여기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시거나 하는 분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합리적 의심 1에서는 여기 성씨만 나왔어요. 끼워 맞췄는데. 합리적 의심 1은 이제 뭐냐? 2 그랬다가 BBK 투자금을 전액 회수했단 말이에요, 다스가. 보통 그 애착과 영향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게 합리적 의심 1. 2가 이명까지 나왔네. 2는 이제 뭐냐? 이명부예요? 그렇죠. 이 김재정 씨가 세금을 물납을 한 게 물납을 할 때 다스 주식으로 한 게 뭐냐? 자기 땅이 아까워서 안 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주식은 지게 아닌 것 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여튼 우리 김현성 부원장이 얘기했듯이 분명히 다스 주식이 김재정 씨 거는 아니구나. 그렇죠? 네. 그거 이제 합리적 의심 2. 아니에요. 합리적 의심 3는 뭐냐면 여기서 그만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MB 아들이 구속 승진을 걱정이 됐어. 근데 그림이 이상해요. 왜 퍼즐이 남아있는 퍼즐이 두 번째 합리적 의심 2에서 더 많이 남아있어요. 아 그래요? 그건 뭐 글이다 보니까 그건 뭐 별 중요한 건 옆에서 아니고. 자꾸 이렇게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자꾸 이렇게 갖다 주니까. 그건 별 차이는 아니고 나머지 퍼즐이 이명 뭐가 될지. 합리적 의심 3은 안 한답니다. 그거는 조금 8시 뉴스에서 한답니다. 아니요. 그건 잘 좀 생각해 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페이스북으로 해주세요. 페이스북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7시 15분을 넘어가서 옛 말씀에 죄 짓고 못 산다고 했는데 그래서 참 사실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우병우 전 수석님. 문제가 되고 있는 다스는 과연 누구의 것이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는 그 서류가 검찰 캐비넷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도 지금 현재 그 현직 검사로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국민한테 석고대죄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캐비넷을 열어서 저는 솔직하게 여기서 다시 털고 가지 않으면 검찰 개혁도 그 겉핥기에만 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최대 주주의 아들을 제치고 해외법인의 대표를 차지해 가고 있다. 자신과 무관한 회사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그 회사의 알짜 해외법인들은 다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다. 진짜 의사결정과는 결정권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인 거죠. 단순히 진짜 회사 주인이 누구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일단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단정해서만 말씀하시는 건 좀 삼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BBK 개미 투자자 5천 명이 받을 돈 이게 이제 엉뚱한 돈으로 들어갔다 해서 이제 검찰 고발이 된 겁니다. 스위스 은행에 있던 김경준 계좌에서 동결돼 있던 계좌가 풀리면서 140억 원이 다스로 송금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이 아니냐는 의심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동결은 미 연방정부 스위스 정부 동결을 청와대 외교부 검찰에 나서 동결 해제했다. 지금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동결 계좌를 어떻게 풀었냐. 그리고 재판 결과 우리 돈인데 엉뚱하게 왜 우리한테 나눠줄 돈을 다스에 보냈냐. 이래서 지금 피해자들이 이제 고발을 해서 검찰이 이 적극 수사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제가요, 지금 뭐 전직 대통령인 MB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종결 검찰이 수사해서 죄 없다는데 내 거 아니라는데 도대체가 저 MBN 뉴스와이드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는? 그리고 검찰이 빨리 답을 내서 좀 제발 좀 나 좀 이거 멍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럴 거예요. 저는요 여기 오늘 나오신 패널들께서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한 답을 줄 패널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걸 다스 주인 찾아주기 이걸 뭐하러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의 실현. 궁금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의로움 실현하는 거죠. 정의 사회를 실현하는 거죠. 아니 이제 그렇죠. 뭐 좀 그리고 이거 하는 뭐 없어요? 아니 그때 이제 쟁점이 다스의 이명박 대통령 거면은 다스가 투자한 BBK가 많은 개미 투자자를 울렸는데 그 울린 당사자가 결국에는 MB가 되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 바로 문제. 이 김경준과 그다음에 다스 측
합의한 거에 의하면 우리가 190억을 투자했으므로 근데 너 50억만 줬으니까 140억을 내놔라는 합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40억이 인출이 됐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 핵심이 그겁니다. 미국의 연방 판사가 지금 판결을 내린 거예요. 스위스 계좌를 동결해라. 근데 그 미국의 판사가 요청하고 스위스의 그 은행이 동결한 계좌라면 사실상 미국의 판사가 다시 그걸 철회하지 않으면 동결된 게 풀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판사가 그것을 해제하려면 감옥에 있는 지금 김경준이 그걸 해제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판사한테 불가능하죠. 그러면 다리를 놓은 사람은 분명히 LA 총영사일 것이다. 김재수. 근데 봤더니 김재수는 당시 그 전에 총영사가 되기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측, 그러니까 이명박 그 대통령 측의 변호사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의 이 국적은 영주권,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LA 총영사를 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였던 사람을 왜 LA 총영사를 했을까? 또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행사했던 그러니까 그 TF팀의 회의까지도 참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김재수 총영사가 이 판사에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으면 연결고리가 아니었으면 그런 의혹이 이거는 풀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불가능하다. 즉 김재수 총영사가 이 모든 해명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거는 차명진 전 의원은 이거 맞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이렇죠.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실은 밝혀진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 그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사실 이래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MB 정권 때 제가 의원할 때 빙빙 돌리지 말고. 하여튼 오늘은 조금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게. MB 정권 때 그 MB가 처음에 대통령 되기 전에 제가 보면 정무위원회에 있으면서 2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BBK 방어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지는 다 쓰는 MB 게 아니다. 그런데 제가 내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라고 한 게 첫 번째 단서가 뭐였냐면 대선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MB가 광운대에서 강연한 게 나와요. 내가 다스를 만들어서 BBK 설립했다고. 돈으로 BBK를 설립해서 돈으로 돈 버는 이런 거를 내가 참 길을 만들어놨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펀드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었으니까. 맞아요. 이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이상하다. 뭐라고 하셨는지 들어보세요. 확실하게 내가 설립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영상입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렇죠. 또 잘 하셨잖아요, 대통령. 별일 없잖아요, 지금. 까마귀가 오래 할 것 같은데. 까마귀.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할애할 가치가 충분하다. 노영희 변호사부터 말씀 주십시오. 지금 이제 의심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 LA 총영사였던 김재수 씨가 중간에서 거리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누나인 에리카 그러니까 김경준 씨의 누나, 그다음에 아내 이보라 씨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위스 계좌에 들어있던 그 돈을 이명박 정부 때의 이쪽으로 넘기려는 그런 합의서가 작성된 거다.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스위스 계좌에 동결되어 있던 그 돈을 외교부가 풀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청와대 TF팀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속세 관련해서 물납 주식이 가능하게 했던 거는 국세청에서 이제 했다는 얘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겠죠. 보통 사람이라면은 잘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합니까? 정말 저도 대통령이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수로 가능했을까? 박상현 박사님. 네. 아니 노영희 변호사 얘기하는 게 확실히 와닿습니다. 얼마나 막강한 힘이었으면 스위스 비밀 계좌가 풀리고 돈이 타스로 들어가고 투자자는 다 손실 보고 이 한 회사만 들어간다. 어떤 힘이었을까요? 근데 지금도 하나 궁금한 게 박상현 박사 아세요? 스위스 계좌 풀렸다 그랬죠. 그럼 스위스 계좌에는 실제로 돈이 140억이 있었던 거예요? 1,400억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아세요?
스위스 비밀 계좌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저한테 묻습니까? 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청와대 물어보시죠. 그 얘기 나온 게 없잖아요, 보도가. 아니, 얼마가 있었는데 그 돈이 그 돈에서 140억이 나왔다든지 그건 없잖아요. 안 밝히죠. 아니 근데 그 140억이 송금된 건 확인이 된 거예요. 예, 만약에 140억보다 더 많았다면 당연히 있었다고 제가 봤을 때는 140억만 가져갔을 리가 없어요. 스위스 계좌에 140억밖에 없었겠죠. 그렇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넘어간 돈을 걸고 그러면은 아니 그건 아니고요. 190억을 투자했는데 이미 50억은 받았죠. 그러니까. 이미 받았었죠. 스위스 계좌 중에서 남아있는 거가 140억을 뺀 거고 제가 듣기로는 스위스 계좌에 김경준이가 280몇억인가를 넣은 걸로 그거를 그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그걸 확인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미국 정부로부터 정보를 드러낸 것도 상당히 대단한 이게 동결되기 전에 빼버린 거죠. 아니 만약에 거기에 돈이 더 있었다면 왜 원금만 회수합니까? 이자도 투자한 사람은 당연히 이윤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건데. 언뜻 들으면 140억 네, 그럼 당연히 더 가져와야죠. 280억 있었다면요. 아마 돈을 뽑는데도 좀 눈치가 보였겠죠. 국민들은 다 손해를 보고 있는데 자신만 다 가져간다? 아마 그래서. 아니 140억을 뽑는 그 거보다 힘은 200억을 뽑으나. 슈퍼파워의 힘이다. 슈퍼파워의 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왜 이종훈 시장님 뭐? 아니. 일단 지금 그 합의서 이게 지금 시사인이 특종한 그 합의서를 바탕으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스. 자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요. 다스는 누구 거? BBK 투자금 유일하게 회수한 회사가 다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었냐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털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검찰에 수사 의뢰해가지고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스가 BBK 투자금 190억 투자했다 140억 돌려받았나요? 회수를 한 유일한 회사다. 무슨 수로 가능했을까?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1987년 정세영 회장 지시로 정세영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거죠. 현대자동차 했던 포니정이죠, 이 양반. 유명한 포니정 정세영 회장님 돌아가셨는데요. 그 당시 이제 정세영 회장 지시로 대부기공 현재 다스가 됐는데 이게 설립이 되고 현대차에 납품을 하게 된 거죠. 원래 하고 있었대요, 현대차에. 근데 당시에 MB가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이게 설립이 된 거죠. 그런데 2000년에 이상은 씨의 도곡당 땅 매매된 157억이 다스에 투자가 되는데 다스의 190억을 BBK에 투자를 한 겁니다. 이 다스라는 회사가. 큰 돈도 없는데 도곡동 땅 팔아서 157억을 다스에 집어넣었다. 그 다스의 돈을 190억을 BBK에 투자하는 복잡해요. 2007년에 BBK 김경준의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다 패소합니다. 돈 못 돌려받아요. 근데 2008년에 연매출 4천억으로 급성장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권 이후에 연매출 1,000억씩 증가. 이때 많이 컸다 그 얘기죠, 회사가. 2010년에 최대 주주 김재정 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했다. 이게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MB 청와대 TF팀까지 꾸려서 긴밀히 대응했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시영 이 아들인데요. 다스 해외 영업팀 과장으로 입사한 게 2010년입니다. 그리고 11년에 김경준은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을 송금합니다. 이거는 외교부가 나서서 이 스위스 동결 계좌를 풀었다 하는 지금 의혹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017년에 이시영은 10년에 과장으로 들어갔는데 2017년에 해외 법인 9곳 중에 4곳의 대표로 선임되고 MB 측근들은 다스 요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경영인은 기업에서 가능하면 어떻게 이렇게 2010년에 과장으로 들어가서 재무 책임자까지 올라가는지 모셔다가 한번 강연 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스는 누구 거예요? 예? 왜 그래? 왜 방해 인사하는데 하기도 깔끔하게 좀 둬. 왜요? 인사한 거 보고 나서 물어본 건데 뭘? 보게 다 숙인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저는 하는데 물어본 거 아니야. 다스 누구 거? 다스. 아 진짜. 사실 지금 검찰 내부에는 내부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런 어떤 각종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지금 문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 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회박 정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화가 나왔습니다. 그 정권회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 부분의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정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권회사는 금융감독원에다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 6개월 걸렸어요. 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6개월 걸렸는데 그것이 이제 나오면은 금융감독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정권회사를 만들면은 수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익이 어떻게 나겠냐는 걸 연도별로 뽑아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첫 년도부터 이익이 난다는 계획을 넣었죠. 제가 하는 이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도의 기술을 한국 금융계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의 흑자가 나는 정권회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BBK 투자자문회사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9월 말로 28.8% 이익이 났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또 나름대로 그 토건업만 하다가 금융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그 비전을 제시하는 거였는데 저걸 보면서 제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정권 잡고 나니까 솔직히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정봉주가 제 친구인데 정봉주한테도 너 잘못 짚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합리적 의심 첫 번째. 다스가 그 BBK에 투자금 한 거를 전부 다 전액 회수했다 그러대요. 야, 이거는 사실 만약에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거라도 저렇게 하면은 이게 저 같으면 못 하겠어요, 이거. 그죠? 사람들이 의심을 할까봐. 네. 그런데 그냥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되게 대단히 이제 이 다스에 대한 애착이 크시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제가 첫 번째 합리적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스 거는 누구 겁니까? 해서 제가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에 오늘 너무 쉽게 가려고 그러나? 다음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참. 제가 좀 얘기를 받으면요. 그러니까 문제의 요지는 BBK에다 투자를 했는데 많은 회사들이 부도를 났는데 다스만 유일하게 전액을 다 환수받았죠. 돌려받은 건지 뭐 뺏어온 그중에서 건지. 그래서 이것이 억울하다고 장용호 옵셔널 캐피탈 대표이사가 고발장을 냈는데 그 내용이 2011년 당시에 청와대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문건